그러면 우리 현상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것이 간섭을 이용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공연장의 설계라든가 악기 이것도 마찬가지. 악기에서 직접 나는 소리랑 그 다음에 이 악기 안쪽에 울림통에서 반사된 것이 서로 간섭이 일어나도록 되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 소리가 더 크고 웅장하게 들리도록 해주는 거야. 공연장 설계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옆에 맥놀이 현상이라는 게 있어. 맥놀이 현상. 맥놀이 현상은 뭐냐면 진동수가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거야. 이번에는 비슷하다 보니까 어때요? 보강 간섭이 일어났고 또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날 때 봐봐. 저 두 개의 스피커가 있어. 양쪽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스피커에서 진동수가 완전히 똑같은 소리가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들을 때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요번에는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동수가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요 얘네들이 이제 여러 번 계속 이게 음이 반복돼서 들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진동수가 같은 것끼리 와서 들리고 어떨 때는 반대끼리 와서 들려요. 서로 진동수가 다르단 말이야. 비슷하지만.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나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데도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이해됐어요? 이 소리곱새 있죠. 소리곱새. 소리곱새를 한쪽에서 땅 치고 소리를 들었잖아. 그럼 소리가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반복돼. 알아? 알아요. 그래. 악기 조율할 때도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는 거야. 현악기 같은 거 조율할 때 그런 식으로 맥놀이 현상을 이용해서 악기를 조절하는 거야.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지 그 소리의 높낮이를 맞출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진동수가 비슷한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소리의 간섭을 이용을 하면은 주기적으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와우 와우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 있지? 네. 이런 현상을 맥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이거 똑같으면 안 돼요. 비슷해야 돼요. 비슷한 것끼리 처음에는 점점 벌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비슷해졌다가 나중에 합쳐졌다가 또 점점 벌어졌다가 해서 벌어지다가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작게 들렸다가 또 다시 벌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오면서 다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게 아까는 완전히 진동수가 똑같은 진동수하고 파장과 이거 똑같은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들릴 때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다 보면 의상차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의 곳을 지날 때는 보강 간섭이 홀수배의 곳을 지나갈 때는 상쇄 간섭이나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되는 거고 맥놀이는 그거랑은 좀 달라. 진동수가 약간 달라. 비슷한데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듣다 보면은 이 톱니바퀴 있잖아. 톱니바퀴도 똑같아. 작은 톱니바퀴랑 큰 톱니바퀴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서로 이제 만나는 곳에서 체크를 해놓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 체크한 부분이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점점 가까워서 다시 만날 때가 있지.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파장에 뭐 최소 분배수가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지. 최소 분배수가 되는 곳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들리고 반대 의상하고 만나는 곳이 작게 들려서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가 반복되는 현상을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피아노 이런 현악기 같은 것을 조율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태양전지 반사 방지막. 태양전지에서도 빛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해야지만이 강한 빛이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이제 전기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반사되어 오는 양이 적어야 돼. 따라서 이 판의 바깥쪽 막에서 직접 반사되는 것과 이 막이 안쪽에서 반사되는 거랑 서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반사되는 양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반사막이 없을 때는 보통 4%가 반사된대. 보통 유리에서도요. 96%만 통과하는 거야. 그런데 반사 방지 막을 설치하면 1%만 반사가 돼. 그럼 99%가 흡수되는 거야. 지폐의 색 변환 잉크도 있어. 지폐에 사용하는 잉크 안에 굴절률이 다른 약간 다른
화학물질을 넣으면 잉크의 바깥쪽과 안쪽에서 반사된 빛이 간섭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예요? 위조 방지 기술을 위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 다음에 간섭의 활용에 예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 자꾸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게 간섭인지 회절인지 뭐 반사인지 불절인지 뭐 용어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얘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딱 봐가지고 그 원리를 알고 원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기 힘들고요. 또 최근에 어떤 전자기기라든가 광학기기라든가 여기서 어떤 그 기기에서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건지 또 기기에서도 부품별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일일이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보고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소음기 이거는 당연히 뭐야? 소음기가라는 게 뭐야? 소음을 줄여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간섭 효과지, 상쇄 간섭. 그래서 배기음이 지나가는 통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 통로가 다른 통로보다 반파장만큼 길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지. 네. 음원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벌써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소음이 상쇄 간섭하여 소음이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초음파를 발생시키는데 이 초음파로 우리 안경 가지고 먼지 같은 거 있잖아. 안경에 묻은 먼지 같은 걸 초음파로 떨어내지. 네. 그지? 그러면은 물속에다 초음파를 쏜 다음에 그 안경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초음파의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에서 더 세게 먼지에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먼지가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초음파 쇠석술은 뭐냐면 초음파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초음파를 보강 간섭이 일어나도록 해서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돌멩이를 깨는 거야. 결석이라고 하지. 결석. 신장에 생기면 콩팥에 생긴 걸 신장 결석이라고 하고 요도에 생기면 요도 결석이라고 하고 결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결석이 생기면 되게 고통스럽고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앙금이 앙금, 탄산칼슘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고 커지지. 그지?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 몸 안에서 결석이 생겼어. 주로 앙금들이란 말이야. 시금치를 익혀 먹지 않고 시금치랑 우유랑 먹으면은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하고 그다음에 우유에 있는 칼슘 이런 거랑 서로 만나게 되면 옥살산 칼슘이 되는데 걔도 앙금인 거야. 그런 것들이 자꾸 조그맣게 쌓여서 뭐가 되는 거야? 결석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크면 빠져나가기 힘들지.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초음파 부숴야 돼. 잘게. 그래야지만 잘게 부서지면은 표면적도 넓어지고 그래서 물에 녹거나 그래서 녹아서 밖으로 오줌에 녹아서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잘게 부숴야 돼. 잘게 부수는 걸 뭐라고 해? 쇠석이라고 해. 쇠석. 충격파를 통해서 돌멩이를 깨는 기술 그런 뜻이야. 그래서 초음파가 보강 간섭을 해서 강한 충격을 주는 거야. 거기 큰 에너지를 가해줘서 얘네들을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도 결석을 깨뜨리는 그 다음에 전파망원경. 자, 전파망원경 멀리서 오는 별빛에서 오는 전파 같은 걸 수집을 한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약하겠지. 그러면 이것을 여러 대의 전파망원경을 동시에 해서 수집을 해요. 그 수신한 전파를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더 보강 간섭이 일어나도록 해서 큰 망원경을 사용한 효과를 보는 거야. 구경이 작은 망원경은 많은 수집을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구경이 작은 망원경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보강 간섭을 이용해서 큰 망원경 하나가 있을 때 효과로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분광기. 분광기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빛을 파장별로 분리시키는 장치를 분광기라고 해요. 자, 별이나 성운의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구성물질 성분을 알아낼 때도 분광기를 이용해서 알아내는데 이때 분광기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들 예를 알아두시고요. 273페이지 빨리 풀어보세요. 273, 274까지 같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그 대신에 풀어볼 때 있잖아요. 모른다고 앞에 보지 말고요. 수업 들은 기억만 가지고 빠르게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이해를 못했는지 뭘 모르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그럼 지금 앞에 공부를 하고 풀게요. 그래요. 일단 한번 풀어보고요. 한번 훑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질문하고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다 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점검을 해보세요.